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도 어느 날 운이 없으면 암이 걸려서 단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을 술 담배를 달고 살아도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은 운이니까 그냥 자기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술 담배 마음껏 해라,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긴 한데 국제결혼 문화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조목방 해요. 자, 먼저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속성결혼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속성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한국 여자들도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느냐, 뭐 한국 여자들이 매매혼이 더 심하다. 자,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 한국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조건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혼 문제도 심각해지고, 그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편이에요. 자,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며칠 만에 속성으로 외국의 부자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어요. 자, 근데 현재 국내에서는 진짜 누가 봐도 사실 비합리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런 잘못된 결혼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이런 비합리적인 결혼 방식은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도 사실 뭐 얼굴도 모른 채로 이렇게 뭐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비합리적인 결혼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문명이 발달해서 사실 인터넷으로 외국인 친구 만드는 거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유난히 이 국제결혼 문화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거죠. 물론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제결혼 업체도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국제결혼 시스템은 맞선장에서 속성으로 결혼하는 그런 맞선 시스템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국제결혼 시스템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들도 분명히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다른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비합리적인 걸 알면서도 이런 속성결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베트남, 한국 양국 간에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나쁜 남자 때문일 수도 있고 나쁜 여자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둘 다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뭐 성격 차이, 문화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속성 결혼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도 행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행복하신 분들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뭐 이런 속성 결혼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분명 이분들도 이렇게 결혼을 하시기 전에는 분명 이 시스템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하면은 사람이 약간 긍정적으로 심리 상태가 바뀌어요. 자, 이런 심리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테마주를 투자하기 전에 사실 그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본인들도 이 종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정작 본인이 이 종목을 매수하면은 그냥 게시판에서도 긍정적인 글만 찾아서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안을 삼고 항상 좋은 글만 찾아서 그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국제결혼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굳이 안 좋은 일부 케이스를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국제결혼 이혼율이 20% 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이 통계는 잘못된 것이고, 제가 나중에 이 국제결혼 이혼율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학교에서 뭐 교내 집단 성폭행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교직원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분명히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약간 은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일부 나쁜 학생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착하니까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자. 다른 학생들한테도 이 일이 알려지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포지션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확실하게 공론화시켜서 처벌받을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좀 문제가 뭐냐면 간혹 이런 속성 결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 있어요. 나는 베트남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 근데 여기 우리 업체 사장님은 정말 정직하셔서 이 업체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베트남 여성들은 맞선장에서 정말 믿고 착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사기당할 일이 없고 정말 안전하게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속성결혼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다른 업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른 업체 시스템은 약간 만나기 전에 화상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어차피 화상으로 서로 소통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만나서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서 만나서 단기간에 결혼을 해서 내 사람이라는 각인을 찍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업체 사람을 봤어요. 연애 결혼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많고 맞선 결혼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많은데 결국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이게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되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결혼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알고 난 뒤에 결혼을 해도 사실 막상 같이 살아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모른 채로 결혼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행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비유를 해보자면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사람도 어느 날 운이 없으면 암이 걸려서 단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을 술, 담배를 달고 살아도 무병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인생은 운이니까 그냥 자기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술, 담배 마음껏 해라.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균제를 인체에 한번 투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자, 그리고 이 말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죠. 살균제를 만약에 주입한다면 물론 그 살균 효과로 코로나를 완벽히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척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하는 면은 있지만 제약의 임상실험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국제결혼 문화는 과연 어떤가요? 수십 년 전에 정말 미흡하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부작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리 심한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도 특정 질병의 효과만 있으면 허가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이런 불합리한 국제결혼 제도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이 열악하신 사람들이에요. 뭐 사실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본인이 이성한테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은 굳이 이런 업체를 찾지 않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업체 결혼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결혼을 해도 사실 피해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국제결혼에서 내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시스템의 불합리함은 그냥 무시한 채로 그냥 내가 이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일부 정말 뜻하지 않게 본인이 피해자가 돼서 지금 또 뭐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래저래 뭐 피해 사례가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하신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속성결혼을 선택하면은 본인이 정말 운이 나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그냥 막상 자신의 인생을 약간 모험하듯이 그래도 나도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이런 국제결혼을 선택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 중에서는 정말 피해자도 많이 나올 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분들도 희박한 확률이나마 본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하에 뭐 이런 결혼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말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좋은 분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결혼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간 불매운동을 통해서 결혼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제결혼 시스템을 좀 바꿔주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유를 떠나서 제일 큰 문제점은 말이 안 통하는데, 단기간에 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잡음이 생기고 결국 이건 베트남 현지에서도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면이 있고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돼서 양국 간에 편견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고, 사실 뭐 이런 방송 내용들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의도 자체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듯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국제결혼 이혼율에 관한 통계를 정말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잘못된 뉴스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